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줄었음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에 이동량까지 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400명을 넘고 있는 수치는 지금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요 지표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불안하다는 이제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제 이런 평가가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 교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한 두 달 넘게 지금 300~400명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평탄하게 유지됐던 게 아니고 완만한 상승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통상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300명대를 기록하는 게 이전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완만한 상승세의 영향으로 400명대까지 올라서서 이번 주는 확진자 수가 조금 더 늘어서 400명대 후반 또는 뭐 상황이 나쁘고 좀 큰 감염이 생기면 500명대까지도 육박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동안에는 저희가 방역 의식이 좀 느슨해지면 급격히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해서 봐왔는데 이번에는 완만한 상승세잖아요. 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겠죠. 이게 우리가 대유행과 대유행 사이에는 이제 일종의 평탄한 휴지기 같은 게 존재하는데요. 예. 지금 시기가 3차 대유행 이후에 앞으로 4차 대유행에 이르기 전까지의 휴지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오랜 거리두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이고 이러면서 그런 요인들이 이제 완만한 상승세에 기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상황이 당장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나는 위험한 징후는 현재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이스라인이 300~400명이라고 하면 확진자 수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면 예를 들면 뭐 4, 5일 한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2배가 는다라고 하면 그런 트렌드가 그런 경향이 한 2, 3주만 지속돼도 1000명을 쉽게 넘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바닥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또 다른 재유행을 맞았을 때 빠른 속도로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위험 요인이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집단 감염이 이제 지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생을 해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400명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이제 봄철이 되면서 벚꽃놀이를 가려는 분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작년에는 뭐 꽃들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도 오지 말라 이런 캠페인을 벌였었는데 이번엔 여의도에서는 일단 추천 방식으로 벚꽃놀이를 진행은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꽃이 피고 지는 건 사실 자연의 섭리인데 예. 사람은 어쨌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좀 즐겁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야 뭐 누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벚꽃놀이라든지 이렇게 야외에서 진행하는 이런 모임, 특히 이제 사람들이 밀집해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을 이제 피해야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이제 유력한 방법이겠죠. 그런 점에서 정말 올해 그 꽃놀이를 하지 않으면 예. 내년에는 정말 기약이 없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예. 내년에 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좀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해가는 과정을 전제로 해서 내년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굳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지자체나 이렇게 좀 벚꽃놀이 명소 이런 곳에 있는 예를 들면 뭐 근처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또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안적인 형태로 이런 거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꼭 뭐 벚꽃놀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주도의 경우에는 뭐 유채꽃이나 이런 것을 뭐 드라이브 스루로 뭐 구경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대안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뭐 그런 방법을 또 모색해 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이 봄철을 맞이한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벚꽃놀이가 아니더라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신학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쨌든 봄부터 시작되는 뭐 이런 좀 활동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좀 놀이
요리에 이제 좀 들어가는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집안에서 노는 것이 좋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김윤 교수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동량이 늘어난다는 건 뭐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각 지자체나 행정당국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 이동량이 확진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예. 이게 그 대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의 이동량의 증가는 확진자 수 증가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대유행이 끝난 다음에 이동량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그러니까 절반 이하의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하더라도 그 감염에 위험한 지역 또는 행동은 피하면서, 그러니까 예. 수칙 잘 지키고 위험한 곳 피하면서 다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어지는 그 이동량의 증가를 감염 확진자 수의 증가에 아주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예.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어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은 오늘 발표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예, 어떻게 어느 보셨습니까? 정도 네.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일반적인 혈전증이 아니고 아주 특이한 형태의 혈전증이 드물게 나타나긴 하지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 특히 이제 그 장년층 여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검토 연구를 통해서 이게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라고 예, 예. 하는 게 그 유럽 의약품청의 입장 그리고 예. 세계보건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예, 혈액 응고 장애 뭐 이제 네. 얘기하면서 뭐 여러 이제 그 전문 용어도 좀 나오긴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해 주시면 네.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응고 장애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몸에 어떤 이유로 해서 염증이 생긴달지 또는 이제 암 환자 같은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몸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광범위하게 활성화되면서 그 우리의 몸에서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혈소판이나 혈액 응고 인자 같은 것을 다 소모해 버리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정작 피가 날 때 우리 몸의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출혈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만들어진 혈전 때문에 어디 가서 뭐가 막히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예. 이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그 발생 빈도로 보면 이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 유럽과 영국에 걸쳐서 한 2천만 명인데 예. 보고된 케이스가 모두 7건이라 예. 100만 명당 0.3명, 4명 이런 정도의 굉장히 드문 예, 예. 빈도로 보고되고 있는 거라 이게 원래 굉장히 드문 거라 기존보다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 더 많이 발생하긴 했지만 예. 우리 국민들이 현재 걱정하실 정도의 그런 빈도가 높은 부작용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고 전문의에서도 일단 모두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일단 접종은 계속해서 해달라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드물지만 생명과 피와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접종을 받기 전에 대상자들이 사전에 나에게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검사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검사는 없고요.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우리가 그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은 그 백신의 구성 물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를 내가 갖고 있다거나 네. 전에 백신을 맞았는데 그 심각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백신을 맞으셔도 된다. 단 이제 기저질환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지금 내가 열이 나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조금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을 하시는 게 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또는 부작용으로 인한 어떤 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55세 미만 여성들에게 네. 이게 이 증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네. 55세 이상에게만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잖아요. 네,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요 말씀드린 이제 드문 부작용의 예. 보고 사례가 55세 이상 여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 55세 이상 여성에 대한 일종의 뭐 주의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유럽의약품청에서 빈도가 높긴 하지만 이게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그런 이제 제한 조치를 이제 풀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만 예방 접종 전에 혈액 응고 장애와 관련된 여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더불어 언론의 협조를 부탁한 부분까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은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불식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일 수도 계획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접종 순서대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께서도 이제 내일 접종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역할이다 이런 분석도 있곤 해서. 근데 해외 사례를 보면 뭐 그 정상들이 많이 이미 접종을 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6월달에 이제 G7 정상회의를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2차 접종 사이가 이제 10주 정도 간격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일 뭐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면은 아마 6월 1일 날이 이제 2차 접종이 이뤄지는 일일 텐데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좀 6월 달에 G7 정상회의 출국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접종이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특히 접종을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들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네네. 것들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또 여기에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대통령이 먼저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한 특혜 논란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면서도 네.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를 이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해외 이제 그 정상들의 사례에서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됐던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예. 총리의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의 경우에도 그 보건장관도 마찬가지고 함께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장면이 또 좀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뭐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일단 마크롱 대통령은 1977년생으로 나이가 이제 좀 젊고 예. 그리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3개월 이내로 이제 확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접종 순서에서는 좀 뒤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장 아마 접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외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공개 접종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정상인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접종 모습도 아마 만나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브리핑이 좀 길어졌는데요.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